안녕하세요. 두각에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최민석입니다. 자, 기말고사를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내신 시험이 4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시험이 될 거고, 자, 특히 이 수시 100% 전형의 서울대 음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게도 꽤나 이 중요한 시기에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예고 한국사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안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수업 안내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학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사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티칭 능력을 모두 겸비한 강사라는 걸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두각학원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수업 안내에 대해서 그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서울예고 한국사 내신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출제 경향에 따라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선 어떠한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따라서 저는 어떠한 컨텐츠와 교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수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예고 한국사 시험의 출제 경향인데요. 자,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답형과 선택형이 섞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답형 같은 경우는 매 시험마다 이 100점 비율이 10점에서 20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서답형에서 10점짜리 문항이 하나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 이 20점짜리가 4-5문제로 쪼개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이 서답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점수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깔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면 선택형을 아무리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서답형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쉽더라도 어떠한 이 방심하지 않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문항 출제의 어떠한 이 유형에 있어서 이 사료를 인용한 문항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인데요. 자, 전체 문항의 80% 이상이 사료를 인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료 자체는 교과서에서도 따오고 부교재에서도 따오기 때문에 교과서와 부교재 모두를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출제 경향이자 어쩌고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요. 자,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 사실로만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보통의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선지에 있어서 서술어, 목적어, 장소, 시간을 바꿔서 교묘하게 오답을 유도하는데요. 자, 선화예고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참으로 역사적 사실로만 된 선지를 가지고 정답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교육과정의 역사과 이 시험 출제 원리를 좀 보게 되면 비역사적인 사실로는 문항 출제, 선지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이나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는 오로지 이 참으로 된 역사적 사실로만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예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예고 한국사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출제 유형에 있어서 이 사료를 인용한 문항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든 이 사료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한 학습이 요구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료가 제시하는 1차적인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료가 의미하는 조약은 무엇인지, 인물, 사건, 단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사료와 사료끼리의 어떠한 시간과 순서 배열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료 안에서
밑줄 친 글 또는 뭐 인물, 사건, 단체, 국가에 대한 특징도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조금 더 어렵게는 이 사료 안에서 블랭크를 뚫었을 때 그 블랭크가 무엇인지도 추론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습 전략의 두 번째는 자,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사건의 흐름과 순서를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서울예고의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료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료 이후에 대한 사건을 묻거나 그 사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어떠한 내용들을 묻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키워드에 따라서 단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를 넘어서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나 이 서울예고 요번에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군란 이후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 동학농민 운동처럼 청일전쟁과 가부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파트 같은 경우는 꽤나 조심해서 그 사건과 순서 흐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한국사 시험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과 누적 학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누가 이 시험장에서까지 오래 기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 또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열매도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모든 가능성을 체크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완급 조절이 가능해야 1등급과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학습 태도로서도 뭔가 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수업과 컨텐츠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강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물어보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1등급과 만점에 가깝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와 컨텐츠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크게 이 주교재와 워크북으로 이루어진 부교재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레비테이트 한국사라고 하는 주교재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 지도, 연표, 사료, 사진을 수록한 서울예고 전용 한국사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프린트에 있는 사료도 함께 수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이 교재가 이렇게 나오면 교재의 기출문항과 기출변형문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전 개념을 배우고 바로 그 실전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재 구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풀이는 뒤에 넣고 일단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와 재료를 다지기 위해서 빈칸문항과 OX문항, 순서 배열과 1차 정보만을 묻는 간단한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팁과 큐레이션 항목을 넣어놨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하거나 또는 헷갈려하거나 혼동스러워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 출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출제 요소에 대해서 점검해 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의 이 구어체로 서술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워크북인 부교재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이 주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부교재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숙제도 해와야 됩니다. 제가 이 주교재를 가지고 10을 수업하고 여러분이 이 나머지로 90을 채워야 한다는 마인드로 뭔가 조금 임해야 하는데요. 이 구성되는 내용을 조금 보면 일단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 단원별 자주 나오는 빈출, 대표문항, 연습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이 사료를 인용한 어떠한 문항 출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단 미리 사료 하나에 변형할 수 있는 문항 자체를 3개 내지 5개를 넣어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예고 한국사 5개년 기출문제를 수록해 놨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빈칸 문제도 수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 1대1 대응 문제를 수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는 OX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어떠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OX나 아니면 이 선지 자체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보다는 이 선지가 각각 어떠한 사건, 인물에 해당하는지 대응하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땄고요. 그리고 비슷한 수능과 모의평가에 있는 지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제 수업 진행에 대한 안내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9월 8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서 매주 일요일 2시에서 5시 사이에 저를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 부강 1회를 포함해서 총 5회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수업 진행 4회차의 좀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자, 지난 이 중간 이 1학기 기말고사가 이모군란에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2학기는 예상대로라면 이 갑신정변에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국권 피탈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보고, 정확한 건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된 진도 파악을 좀 하고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부강 1회는 당연히 시험 범위에 대한 총정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랑 수업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암기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을 100%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직전 보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기출 변형이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뭔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한국사 시험에서는 내가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자료를 아냐 모르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출 변형이나 기출 문제는 미리 이미 다 수업 시간에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최종 점검으로서 암기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어떠한 교시별 안내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이 수업을 오시게 되면 제가 드린 워크북 부교재 숙제 검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난 차시에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에 대한 해설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본차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분 동안에는 그 본차시에 배웠었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와 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4교시라고 나와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떠한 학생들의 개별 질문과 질답을 포함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기가 조금 덜 된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그날께 이제 100% 통과할 때까지 붙잡고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시별 수업 진행 안내도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 한국사 서울예고 수업에 대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수업을 이제 많은 학생들과 진행을 조금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내지 한국사를 공부하는 특별한 또는 이 공부법 자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분명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지 않고요, 무식하게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를 찾고 스스로의 어떠한 완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간 다음에 뭔가 이 1등급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뚫기까지의 어떠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임계점을 뚫어야 여러분들 1등급과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개강 전에 뭔가 이 태도나 이 마인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각설하고 끝으로 정말로 이 서울예고 한국사 시험 1등급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을 이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서울예고 한국사 시험 안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각에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최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